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일할 공안의 염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와 용에 관련해 가지고 파정과 방행이다. 그 다음에 불자를 세운 것과 불자를 원래대로 걸어놓은 것, 그 얘기를 하면서 채와 용의 문제, 즉과 리의 문제, 즉했느냐 여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그 송강사의 진각해심국사의 제자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염송설화, 서문 염송에 대한 우리 고려의 그 주석들을 보면서 내용들이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대기 가운데 대용이 있고 대용 가운데 대기가 있다. 이런 말을 쓰면서 백장이 대기를 얻고 황벽이 대용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백장이 대기만 얻고 대용은 못 얻은 것이 아니고 황벽이 대용을 얻고 대기를 못 얻은 것은 아니나 백장은 이 마조의 그 대기라고 하는 것은 늘 옆에 모시고 살면서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 채의 세계를 잘 체득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황벽이 마조를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에 마조를 직접 뵙지 못하면서도 마조 일할의 낙처를 확실히 깨달아서 법을 잇게 됐으니까 문도의 법제자가 되는 그 법손이 되었기 때문에 대용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백장은 대기고 황벽은 대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사가 백벽이다 이렇게 백파 스님의 제자분들에게 백장과 황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백벽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백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백벽이라고 이렇게 써서 여기에다가 대기대용의 가풍이 여러분들의 스승이신 백파 스님에게 내려온다. 이제 백파를 이렇게 쓰죠. 백파. 이렇게 백파 스님에게 이렇게 그 헌사를 했죠. 이게 이제 대기고 이게 대용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기 가운데 대용이 있고 대기 중류 대용이다. 대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용 가운데 대기가 있다 이랬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백장 대기와 황벽 대용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곧 색즉시궁 공즉시색이라는 말이나 뭐 다 진배 없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엄에 보시면 이 84,000 모공찰 가운데 이 숨구멍 하나 안에 털구멍 하나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티끌 세계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게 스마트 세계가 열리면서 그것이 다 펼쳐졌어요. 채와 용이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때 본체가 있고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 본체와 현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체와 현상은 떨어져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대기 중류 대용이요 대용 중류 대기다. 그리고 세상에 나누어진 모든 분별은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걸 불이법문이라 그래요. 둘이 없다 이거죠. 근데 불이법문이라서 둘이 없다 한다고 해서 둘이 없는 거냐? 유마거서는 침묵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불이법문이 뭐냐?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찬탄을 하지 않습니까? 문수보살이 찬탄을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문병을 갖다가 이 불이법문의 세계를 보고 깜짝 놀랐죠. 불이법문은 말이 끊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결국 알려면 불이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결국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나누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것이 끊어진 세계로 쑥 들어가는 세계가 선정의 세계의 궁극에서 무극에서 다 나온 얘기잖아요.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음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오행으로 펼쳐지면서 각자 모습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기와 대용이라고 하는 걸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마조가 일화를 한 내용은 참으로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그 불자를 보여줬다 걸어줬다 하는 건 지금 이제 설명으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일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끊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 도대체 그게 어떠한 세계냐. 참선을 해서 정말 생각이 끊어져 보고 말이 끊어진 불입법문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서 향상일로의 세계로 깊고 깊은 수준의 선정에 들어가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서 선정산매에 들어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깨달음을 이룬다. 그때 이제 이게 화들짝 열린단 말이죠. 마조가 할을 했던 당시에 그때의 텅 비어있는 마음의 세계, 향상의 세계에서 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려면 생각이 있는 상태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생각을 끊고 빨리 참고를 하는 것이 옳지 이걸 온갖 머리를 짜내서 알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염송들이 마조 일할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워둔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또 새로운 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염도 굉장히 중요한 염이고요.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이 내용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고 강의했는데 좀 반대로 착각을 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인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강의를 제가 한 선문염설 한 이 교재를 가지고 4번 정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용문신 선사의 이 염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용문신이 상당운하되 상당에서 말씀하셨다. 웅봉 고정에 신난통이러니 웅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웅봉은 백장이 살았던 백장산의 대웅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웅봉은 백장을 뜻하고요. 웅봉의 고정 외로운 정상 외로운 꼭대기에 신난통이러니 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믿음인데 이제 서로 소식을 전하고 받는 그걸 말하죠. 신을 통하기 어려우니 백장선사의 그 경지가 높고 높아서 별로 이 통하는 사람이 잘 없다 이거예요. 3일 동안 기가 멀어가지고 마조의 일할의 낙처를 알고 난 이후에 백장 스님도 굉장히 고준한 수준에 있어서 웬만한 사람하고는 그게 이제 그 통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백장이 굉장히 훌륭했었다는 거죠. 근데 경할 당기 이변농이라 경할 가벼운 할에 당기 기틀을 당하는 이는 이 변농이라 귀가 곧장 먹었구나. 백장이 원래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어서 고봉 정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할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꼭 가벼운 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마조 일할이 가벼운 할이죠. 그냥 한번 그냥 의학하고 할을 했으니까 그 할에 기틀을 당했다. 당기라고 하는 거 이제 근본 본체라 그랬잖아요. 체화 용할 때 체화 같은 거니까 이 할을 하는 그 용을 쓰는 거를 보고 근본 본체 그 기를 당했다. 기틀을 당해가지고 귀가 곧바로 곧장 먹었도다. 3일 동안 곧장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 할을 당하고도 그게 뭔지 당기가 안 되죠. 본래의 기틀이
이게 당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기틀에 당했다. 이 할을 하면서 딱 마조가 말하고자 하는 낙처, 근본 본질, 본체의 자리를 딱 당기, 거기에 기틀을 딱 당해야 되는데 기틀과 딱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죠. 근데 마조의 할을 당해서 백장은 곧바로 귀가 먹었어요. 이제 이 백장을 칭찬하는 말씀이죠. 삼일부지 하처고 3일 동안 모르겠구나. 하처고 어느 곳을 향해 가야 될지 알지를 못했구나. 귀가 멀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정처를 잃었다. 갈 곳을 잃었다.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의심덩어리에 떨어졌다. 마조는 어째서 일화를 했는고? 마조는 어째서 할을 했는고? 스님은 어째서 할을 했는고? 왜 할을 했지? 도대체 왜 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귀가 멀었다는 거예요. 네, 감각기관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감각기관, 육군, 육식이 다 끊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금소의구 파진종이로다. 오늘 저녁에, 소자는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의구, 예전에 의지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역이고 예전과 똑같이 우리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구하다는 표현을 한자어지만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산천은 예전 그대로 예전의 것에 의지했다 이 뜻이니까 예전과 그대로 예전처럼 오늘 저녁에는 예전처럼 진종을 뿌리고 있구나. 진종을 전파하구나. 참된 종지, 그러니까 진리겠죠. 참된 종지를 전파하고 있구나. 3일 동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예전과 같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구나. 그 뜻을 마조일열의 낙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용문선사께서는 이 백장 스님의 깨달은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석일 백장 제참에 지난날 백장이 두 번째 마조를 참방하여 에서부터 뭐 이 지 나오는 거는 앞에 있는 이렇게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어디 이 문장 있는 본칙에 앞에 내용이 뭐 두 줄, 세 줄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백장이 마조를 제참하여 쭉 해서 즉차용입니까? 이차용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하를 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걸 전부 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요 앞에 문장까지 이렇게 지금 이걸 쓴 거죠. 지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일 인홍. 3일 동안 기가 멀었다라고 하는 대문까지를 이 용문신 선사가 법상에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본참 공안에 대해서 쭉 마조일열에서 쭉 말을 한 거를 여기서 다 이 그 글에다가 이 책 만드는데 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줄여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자를 쓴 거예요. 백장이 마조에게 제참해서 쭉 내용이 흘러가서 3일 동안 기가 먹었다라는 말 하시고 나서 법상에 올라서 그런 다음에 후래 설두도 하되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설두선사가 염을 했던 구조를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기제라 제선덕이요 해가지고 쭉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주 기괴하구나 여러 선덕이요 하면서 그 기억나십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설두중현 선사가 지금까지 이 분파를 늘어놓는 일은 매우 많으나 그 근원을 궁구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모두들 백장이 일할에서 대오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나라 노자하고 물고기 여자하고는 뭐 섞이기 쉬운데 참으로 눈 밝은 일은 이걸 속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2는 요해 3일 인옥마와 여러 그 수자들은 3일 동안 기가 먹은 소식을 알겠느냐. 백장이 기가 먹은 소식을 알겠느냐 해놓고 대야 정금은
응무변색이라 그랬어요. 큰 대장간에서 단련된 금은 응당 색이 변하는 법이 없다. 대야정금은 응무변색이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우리가 그 좌우명으로 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야정금은 응무변색이라. 큰 대장간에서, 그죠? 큰 대장간에서 정제된 금은, 단련된 금은 응당 색이 변하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대야라고 하는 건 큰 대장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조 같은, 그죠? 큰 선지식. 예전에 기억나세요? 사자굴리 무이수라. 사자굴 속에서는 다른 동물이 없다. 사자굴 속에서는 사자가 나죠.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대장간에서 단련된 금은 색이 변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선지식 밑에서 수행을 점검받고 그 공부를 끊임없이 지어 나가니는 색깔이 변하는 바가 없다. 완벽한 순금이다 이 뜻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단련된 금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게 백장이겠죠. 그다음에 이게 대야가 마조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향상일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공부됐다고 내가 공부를 멈춰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지어 나가는 거. 그래서 향상일로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서울에 온다고 할 때 서울의 만남의 광장 그 톨게이트에 1m가 부족해도 서울은 아니죠. 수원, 용인, 용인, 수원 다 지나서 와도 1m가 부족해도 서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순금이 되려면 큰 대장간에서 또 당금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금이 완벽한 금이 돼서 그 다음에는 녹슬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스승 없이 깨치기는 어렵다. 점검을 꼭 받아야 된다. 물론 역사상 스승 없이 깨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근대에도 경허선사 같은 분도 그랬고 원효대사도 해골물 마시고 본인이 깨쳤지 누구 스님에게 인가받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천하에 드물죠. 그래서 보통 다 스승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고 공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다 됐다는 생각을 해요. 다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공 스님 같은 경우도 공부가 됐죠. 그래서 경허 스님이 오시니까 절을 안 했다 그래요. 피장부요 아장부다. 너도 장부고 나도 장부다. 내가 왜 절을 하냐 그러고 막 이렇게 딱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허 스님이 딱 보시다가 이게 좀 뭔가 공부가 됐구나. 공부가 됐으면 이렇게 저렇게 당당한 장부의 마음이 생기고 알았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딱 한단 말이죠.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무자화두를 준단 말이에요. 마조 스님에게 백장이 다시 단련이 되듯이 이렇게 다시금 경허선사에게 그 만공선사가 다시 당금질을 당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깨치고 인가를 받잖아요. 이제 대야정금의 응무변색이다. 설두중현선사가 이 말을 했어요. 염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용문선사는 이 얘기를 하고 설두의 그 염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사운하되 나 우남은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우남은 용문신 선사예요. 나는 말이죠. 나는 금일 노견 불평하고 요문 설두하느니 오늘 길에서 불평 길이 평탄하지 못함을 보았기에 요라고 하는 건 뭐뭐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설두에게 한마디 묻고 싶다. 설두 선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묻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기시 대야 정금은 응무변색인데 백장이 위 10마 3일 인원고 이미 큰 대장간에서 정밀하게 단련된 금은 응무변색이라 응당 색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설두스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백장은 왜 그러면 3일 동안 귀가 먹었더냐? 귀가 왜 먹었느냐? 이 얘기예요. 화내마 또한 알겠는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보세요. 큰 대장간에서 아주 단련된 그 금이 변색이 없어야 된다. 근데 왜 백장은 3일 동안 귀가 먹었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대야정금의 응무변색이라고 했는 게 이 뜻을 지금 용문신 선사는 지금 제기를 하기를 자 이거는 마지막 마조의 일하를 뭘로 봅니까? 정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금을 재련한 거예요. 다시 정밀하게 다듬은 걸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백장은 완벽하게 정금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이전에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두중현 선사가 그 앞에서 했던 말이 이 백장이라는 분이 3일 동안 귀가 먹었는데 이렇게 단련됐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분은 어떻게 본 거예요? 다르게 또다시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또다시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이 뉘앙스를 맨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화내마 종전 한마 무인견하고 지오 중론 개 대공이러다. 이 구절이 제가 예전에 해석을 잘못했던 구절이었어요. 이전에 땀 흘린 말은 무인견하고 보는 사람이 없고 지오 중론 개 대공이로다. 다만 그 중론 거듭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하기를 원하는구나. 뭐를 큰 공을 거듭 논하고자 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땀 흘린 말은 딴 데 있는데 공은 딴 사람에게 자꾸 있다고 얘기를 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잘 한번 보세요.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공은 다른 이가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공은 다른 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 3일 동안 귀가 먹어가지고 백장이 이 마조일엘의 낙처를 알고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이 크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은 그 백장이 말이죠. 백장이 진짜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조의 공만 이게 높이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따로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새롭게 보이는 구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마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다음에 대공이라 그랬어요. 대공이 있어요. 공을 높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고생한 사람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이거를 백장으로 보았고 마조 일할이라고 했으니까 마조가 할을 해서 멋진 공로를 세운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마조가 맞는 것 같아요. 마조가 맞는 것 같고 이게 백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에 설두 스님이 말한 걸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큰 대장간에서 단련된 금은 응당 색이 변하지 않노니라. 이게 그러면 누구의 얘기 같아요? 이게 누구의 얘기 같아요?
이 백장이죠, 백장. 당금질 당한 것이 백장이잖아요. 그래서 백장이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큰 대장간에서 단련된 금이 변색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장간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단련을 해서 향상일로로 노력한 백장이 대단하다.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고생한 사람이 백장이다. 백장이다. 백장이 열심히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기가 멀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보여줬어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로가 말이죠. 공로를 전부 지금 보니까 마조가 할을 해서 고생을 했는데 공로는 백장에게 다 돌아갔구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화두가 자,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백장으로 시작이 돼요. 백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맨 앞에 백장이 등장하면 쭉 나오다가 백장을 말하는 데는 사가 나와요. 그죠? 여기는 사는 스승사자인데 꼭 마조 같은데 앞에 주인공에 해당하는 분이 사가 나오고 마조가 나올 때는 조운하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마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왜 이게 좀 처음에 헷갈렸냐 하면 이게 지금 화두의 이름은 마조일할이에요. 화두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조일할 공안이라 그래요. 백장인홍화두라고 하진 않아요. 마조일할이라 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안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 스토리는 선문염송에서 백장 스토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백장이 제참 마조하되. 그러니까 백장이 마조를 제참한 게 돼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백장으로 돼 있습니다. 백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대장간에서 단련된 황금은 변색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스토리로 봐서는 백장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백장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백장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조에 대한 공안이 선문염성에 있고 백장에 대한 공안이 선문염성에 있는데 이거는 백장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면불, 월면불 하는 거는 마조 얘기죠. 근데 이거는 백장이 앞에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거의 화두는 마조일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원래 백장이 했는데 이 공은 다 마조가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두가 마조일할 화두니까. 마조일할 화두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백장이 실컷 했죠. 3일 동안 기가 멀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마조일할이라고 하니까 이게 공은 다 마조가 가져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조일할 공안이라는 거에 비춰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고생했던 땀 흘린 말이라고 하는 게 마조가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맞자가 이렇게 쓴 거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마조가 백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3일 동안 기가 멀어가지고 깨치게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는 백장 스토리에 나와 있으니까 공로는 다 백장이 가져갔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전에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생한 거는 마조가 있는데 공은 그동안 백장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할 때 이 거꾸로 해가지고 주석도 달아놨는데 이번에 새 책에는 전부 다 바꿔서 교정을 다시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으로 보는 것들이 문장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그동안 한 4번 정도를 했는데 전부 다 땀 흘릴 말을 백장으로 봤어요. 백장이 3일 동안 고생했는데
일화를 했던 마조에게 공로가 다 돌아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저는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이 BTN에서 지금 하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강의 들었던 분들도 다 교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는 그냥 쓴 말이 아니다. 땀 흘린 말은 마조다. 마조가 할을 하는 그 고통을 해서 백장이 귀가 열렸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용문신 선사의 불만이었어요. 설두스님도 백장이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백장같이 근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 마조 일화를 듣고 3일 동안 귀가 멀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끝낼 수 있었겠느냐. 백장이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용문선사의 지금 말씀이에요. 고생은 마조가 한 거야. 고생은 마조가 했는데 공로는 다 백장한테 갔어. 나는 그렇게 본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절에 있는 염의 용문신 선사의 말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공로는 거듭 논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공로로 봐야 되느냐? 이 마조의 공로로 봐야 되고 이 그동안 백장으로 봤던 건 문제가 있다. 요 구절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한번 보십시오. 앞에 설두의 그 염도 보시고 본칙이 마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백장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백장인 거예요. 이 지금 공안에. 근데 사실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알고 보면 마조의 일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용문신 선사의 주장입니다. 요 염에서. 그러나 마조 일할도 위대하고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은 것도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 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일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과즉 필계라 그래, 그죠? 고칠 개자. 잘못이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과즉 물탄계. 이 잘못이 있으면 말이죠. 물탄계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그 고치기를 꺼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즉 필계다 이런 말을 쓰죠. 잘못된 게 나오면 빨리 고쳐야 된다. 저도 여러 번 많이 본다고 숙지한다고 봤는데 이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신 선사는 고생한 거는 마조고 공은 백장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했고 설두중현 선사는 실제로 마조 일할 때문에 3일 동안 기가 먹어가지고 이 공부가 터진 백장이 진짜 공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한문으로 되는 시를 보면 양쪽으로 다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 선을 볼 때는 종지를 파악해야 되고 선지가 있어야 된다. 선지가 있어야 돼. 선의 핵심 종지를 딱 봐서 말의 핵심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지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든 이렇게 번역하든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종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오류를 거꾸로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는 보람이 있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마 다음 시간 되면 이제 거의 염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마조 일할의 공안 조계종의 연원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번 여러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펼쳐져 가지고
조개의 물결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냥 물이 다 똑같았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마조는 할을 했고 백장이 거기서 깨닫고 백장이 법을 전할 때는 황벽에게 전할 때는 그냥 소식을 말로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황벽이 알아차리고 혀를 쑥 내면서 깨달았다. 근데 할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황벽은 임제에게 60방맹이를 때렸다. 근데 다시 임제는 그 마조 일화를 다시 써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제도를 했다. 그래 놓고는 임제는 할을 하면서 스승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때 방망이 60방을 맞고 싶은데 나에게 그 방망이를 때려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